만약 고등학교 때 내 손에서 태어난 그림들이 졸업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외 예술대 입시를 통과했다면 당신은 그 순간 무엇부터 의심하겠어요? 재능? 운? 아니면 사람? 고교 시절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해 볼게요. 주영채는 로얄아트에 합격했는데요. 입시 포트폴리오라며 내민 작품들을 보자마자 정원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해요. 이거 내 그림인데요? 붓결의 습관, 선의 방향, 색을 멈추는 지점까지 다 같은 말 그대로 차정원의 손이었거든요. 정원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는데요. 웃음 뒤에 올라오는 건 모욕감과 배신감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내 작품을 가져가 유학을 준비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주영채라는 이름이 늘 그러했듯 원하면 갖는 방식이었던 거죠. 정원은 원칙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명품 가방과 봉투를 내미는 영채의 손을 밀쳐내고 돈으로 가릴 일 아니죠. 원칙대로 할게요. 라고 했는데요. 분노가 달아나자 뒤늦게 찾아온 현실이 더 잔인했어요. 살인자의 딸이라는 소문이 동네를 돌아다니고 세탁소. 간판에 살인범 집 같은 눈총이 붙는 순간 차기범의 세탁소는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했거든요. 버틸만 하면 또 무너졌어요. 정원은 그날 밤 오르골을 감다가 멈칫했는데요. 엄마 하네라가 남기고 간 그 오르골 소리가 이상하게도 더 조급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정원은 영채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얼마 줄 수 있는데? 그 말이 나오기까지 정원의 자존심은 뼈마디마다 부러지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영채는 정원의 표정을 잠깐 훔쳐보더니 정말 미안해. 그럼 이걸로 해결하자. 라고 낮은 목소리로 답했는데요. 그 미안은 늘 그렇듯 너무 얇아서 금방 찢어졌습니다. 그래도 이게 서로한텐 최선이겠지. 라고 끝맺는 영채의 말은 누군가에겐 타협이고 누군가에겐 항복이었죠. 정원은 아버지 차기범에게 꼭 필요한 돈만 받기로 스스로 선을 그었는데요. 그 선이 훗날 복수의 기준선이 될 거라고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즈음 주하늘이 정원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날 우리 첫 만남 때 네가 동생 이름을 말했던 거 이유가 뭐였어? 하늘은 여전히 다정했는데요. 정원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세상이 친절해지더라고요. 차정원보단 주영채가 더 빛나 보였거든요. 더 많이 가진 이름이니까요. 그러자 하늘이 의외의 말을 꺼냈죠.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영채보다 정원이 더 많이 가졌다고요. 적어도 내 눈은 그랬어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고 정원은 나중에 고백했어요. 19살의 첫사랑이 자기에게 걸었던 시선은 시간이 지나도 온도가 변하지 않는 법이더라고요. 하늘은 그날 모임에서 너 대신 곤혹을 치르게 해서 미안했어. 라고 사과까지 했는데요. 그런 하늘의 마음씨가 정원에게 한동안 방패 같은 게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헤어져 영채의 집 현관으로 돌아온 순간 문 앞에서 박경신이 문을 두드리고 서 있었죠. 영채의 남자친구 박경신. 영채 좀 불러주세요. 제발요. 영채는 박경신을 여전히 사랑했는데요. 엄마 공난숙이 헤어져라고 말하는 순간 사랑은 거의 페널티처럼 처리되어 버렸거든요. 정원은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대요. 이게 복수의 시작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끝일까? 그리고 박경신에게 조용히 말했죠. 연락처 남겨요. 제가 돕겠어요. 그 사이 건양패션에는 주영채와 차정원이 동시에 이력서를 냈고 겉으로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했는데요. 하네라가 예비 며느리감이라며 슬쩍 작품을 들여다보는 순간 공식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헤라는 분명히 영채의 제출물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는데요. 어쩐지 솜씨가 있다. 라고까지 했죠. 헤라는 몰랐어요. 그 솜씨의 손끝이 사실은 차정원에게서 나온 거라는 걸요. 그 무지와 아이러니가 헤라의 인생을 다시 비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헤라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정원의 집안일도 급히 굴러갔습니다. 정원이 집을 비워 영채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자 차기범과 함께 지내던 조미양은 이젠 우리도 결혼하자. 라고 말했거든요. 조미양은 헤라가 사라진 뒤 정원을 친딸처럼 챙겨준 이웃집 이모였고 오래 버틴 마음 끝에서 현실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그릇값을 보고 기범이 놀라 쭈뼛대자 조미양은 여기요, 여기 하며 뒤를 쫓아갔고 마침 그 자리에 있던 하네라가 그 목소리를 듣고 굳어버렸죠. 조미향? 오랜 시간 찾고 또 찾았던 바로 그 이름. 헤라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는데요. 눈앞에 보이는 건 과거의 문이 반쯤 열린 풍경이었어요. 정원은 그 무렵 조미향에게 자기 통장을 내밀었어요. 결혼 준비 제대로 하세요. 이건 제가 모아둔 돈이에요. 그 말이 어른스럽게 느껴져서 조미향은 울컥했는데요.
정원은 웃으면서 미양 이모가 제 진짜 엄마예요. 라고 덧붙였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어떤 야무진 다짐이 들어 있었어요. 내가 받은 것만큼 갚겠다. 는 다짐. 한편 정원은 잡지를 넘기다 헤라의 사진을 봤고 비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던 그 여인이 헤라였다는 걸, 그리고 헤라가 자신을 주영채로 오인의 친절을 베풀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아, 나를 그 이름으로 봤구나. 묘한 씁쓸함이 올라왔어요. 이름 하나가 온도를 바꾸는 세상이구나 하고요. 그 무렵 건양 패션 1차 결과가 나왔고 문자는 주영채에게만 도착했죠. 정원에게는 아무 소식도 없었고요. 영채는 의기양양해져 봐. 내 말이 맞잖아. 라며 정원을 찌르는 말을 던졌는데 정원이 표정이 굳자 영채는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며 미안해, 난 네가 진짜 친구야. 라고 속삭였어요. 이상하게도 그 눈물은 늘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서 사람 마음을 순간 헷갈리게 만들었죠. 결국 영채는 2차 면접까지 붙었다고 했고 정원은 좋겠다. 라고 말했는데요. 영채는 나 거길 왜 가? 라고 코웃음을 치더니 빨랫감을 던져주며 흰색은 따로 빨아야 하는 거 알지? 세탁소 딸이니 뭐 잘 알겠네. 라고 찔렀죠. 그 말은 평소 내내 참았던 멸시의 어휘였는데요. 그날따라 더 깊고 더 날카로웠어요. 정원은 그 밤 브런치 테이블 위에 앉은 영채를 보며 증오라는 단어를 입속에서 굴렸습니다. 매일 아침 너를 독타서 죽이는 상상을 해.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자꾸 돌았대요. 그건 실천할 의지가 아니라 서서히 존재를 굳히는 결심의 다른 표현이었죠. 그리고 운명의 날. 영채는 진세훈과 맞선을 보러 가야 하는 날에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 박경신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응급실에 실려갔다고요. 영채는 고민할 것도 없이 달려갔고 차정원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네가 나 대신 맞선 좀 봐줘. 사실 정원은 이미 박경신과 접촉해 영채가 맞선을 못 보게 판을 살짝 기울여 둔 상태였어요. 네가 내 남자를 뺏었지? 그럼 한 번만 내 이름으로 살아봐. 마음속에서 이런 속삭임이 올라왔고 정원은 빨간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영채가 주던 액세서리를 걸고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고개를 끄덕였대요. 그래. 오늘부터 게임은 내가 정한다. 맞선 자리에 나간 사람은 주영채가 아니라 차정원이었고 진세훈은 그 정원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대화가 편하네요. 세훈의 말은 담백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담백함이 정원을 흔들었어요. 둘은 가볍게 데이트까지 이어갔고 그 길에 주하늘과 마주쳤습니다. 놀라는 하늘을 보며 정원은 솔직하게 말했죠. 내가 주영채 노릇하는 건 영채 부탁이었어요.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잘못이야. 그리고 덧붙였어요. 잘못이지만 네가 다치지 않게 내가 먼저 막을게. 그 말은 오래된 감정에서 나왔습니다. 하늘은 늘 정원 편에 서기로 마음먹은 사람이었어요. 한편 약속 시간에 두 사람이 오지 않자 찾아 나선 진세훈은 우연히 멀리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그때 정원이 외쳤대요. 상관없어요. 난 지금 이대로 살 거예요. 한 달 후면 끝나는 헛된 꿈이라도 아무 희망도 미래도 없는 차정원으로 사는 것보다 나아요. 그 말은 진세훈의 상식을 살짝 비틀었어요. 주영채가 아니라고? 세훈은 얼어붙었고 마음 한쪽에서 규칙들이 우수수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밤이 깊을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졌고 하늘은 술잔을 기울이며 상상했어요. 엄마 공난숙이 영채네 집에 가서 이걸 다 알게 되면 정원을 가만두지 않겠지. 그래도 하늘은 정원이 다치는 건 싫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들킬까봐 무섭지 않냐? 라고 물었고 정원은 무섭고 떨려요. 근데 설레요. 라고 답했죠. 그 대답에는 잔인한 솔직함이 있었어요. 세상이 처음으로 자기에게 친절해진 순간이었거든요. 잘못인 걸 알아요. 그런데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면 난 평생 바깥 사람으로만 살 것 같아서요. 하늘은 그 말을 듣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럼 네가 다치지 않게 내가 내 뒤를 볼게. 결국 일이 벌어졌어요. 공난숙이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집으로 찾아왔고 거실에는 영채의 취향이 아닌 정원의 취향으로 바뀐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싸늘하게 웃으며 물었대요. 일하는 사람이 주인 허락도 없이 그림을 바꿔도 되나? 그리고 한 발 더 다가서서 내가 무섭니? 라고요. 정원의 손끝이 떨렸고 심장이 옆으로 미끄러지는 기분이 들었죠. 그 순간 정원이 입을 열었어요. 영채는 파리에 있어요. 모델인 남자친구랑요. 전화는 제가 받아요. 공난숙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건양가로 가서 지금 사실대로 말하자. 정원은 그 손을 뿌리쳤어요.
지금 말하면 결혼은 깨져요. 결혼이 깨지지 않게 하려면 영채가 돌아올 때까지 제가 영채 역할을 계속할게요. 공난숙이 되물었죠. 넌 왜 그렇게까지? 정원은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영채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 대답은 미친 일처럼 들렸지만 공난숙은 그 안에서 희미하게 자기 욕망의 윤곽을 보았는지도 몰라요. 이에 여간내기가 아니구나. 위기의 순간에도 원하는 걸 얻어내는 방식. 공난숙은 자신과 닮은 무모함을 정원에게서 보았습니다. 같은 시간 헤라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어요. 진세훈에게서 한 달만 사귀자고 하더라. 는 말을 듣고 아들을 돕겠다며 정원의 집을 찾아와 함께 차를 마셨죠. 헤라는 집안을 둘러보다가 네가 좋아하는 색, 질감, 냄새가 다 있네. 라고 말하며 정원의 취향을 존중해줬고 그 태도는 정원 마음에 이상한 안정을 줬습니다. 무엇보다 헤라는 정원을 정원으로 봐줬거든요. 그런데 화장대 위에 인형을 보던 순간 헤라는 자신이 잃어버린 딸 수아의 인형과 똑같다는 걸 보고 잠깐 굳어버렸어요. 금방 고개를 저었죠. 그런 인형 아이들 많았지 뭐라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심장 어디쯤에서는 오래된 종이 울렸습니다. 집을 나서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찰나 헤라는 차기범의 뒷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차기범? 눈이 커졌고 손이 멈췄습니다. 헤라는 황급히 층으로 올라가 두리번거렸지만 기범은 이미 계단을 돌아내려간 뒤였죠. 기범은 그날 따로 살고 있는 딸 정원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러 왔다가 바로 내려가던 길이었고 헤라는 복도에 혼자 서서 오래전 끊어진 시간을 어쩌다 다시 잡을 수 있을까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었어요? 그 사이 공난숙은 확인을 더 치밀하게 해나가고 있었죠. 진세훈을 웨딩샵으로 불러 드레스 한번 입혀보자. 몇 떠받고 영채의 전화기를 가지고 있던 정원에게는 실장에게 말해뒀다. 그냥 가면 된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원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웨딩샵으로 향했고 방 안에 들어서기 직전 문틈 사이로 공난숙과 진세훈의 그림자가 겹쳐 있는 걸 본 순간 끔찍하게 현실적인 상상이 머리를 스쳤어요. 야, 사기꾼 같은 년아. 어디서 우리 딸 행세를 해? 공난숙의 목소리, 세훈의 놀람,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드는 상상이었죠. 하지만 정원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들킬 리가 없어. 그리고 슬며시 뒤로 물러났어요. 자기 속도로 자기 계획대로. 며칠 전 밤 주하늘은 진세훈과 술을 마시며 공난숙에게 지금 세훈이랑 같이 있어요. 라고 확인 문자를 보냈고 그때 영채의 전화기는 정원이 들고 있었죠. 정원은 음성 변조로 저 지금 세훈 씨랑 데이트 중이에요. 라고 응대하도록 영채에게 미리 전수받았어요. 치밀했어요. 이 모든 걸 설계한 그림자가 누구냐고요? 놀랍지 않게도 주영채였습니다. 파리로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정원에게 이름까지 맡겨둔 사람. 사실 이 판을 돈으로 시작한 사람과 연극으로 마무리하려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었죠. 한편 헤라는 정원을 예비 며느리로 여기며 마사지도 받고 백화점에서 딸 진세미와 함께 쇼핑을 하며 이 옷은 어때? 그 색 잘 봤네. 같은 정다운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멀리서 누군가 셔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사진을 찍으라고 지시한 사람은 다름 아닌 공난숙이었죠. 이상해. 왜 차정원이 헤라 모녀랑 저렇게 다정하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려면 증거가 필요하지만 공난숙은 의심만으로도 사람을 쓰러뜨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구실장을 불러 차정원 파봐. 라고 지시했고 구실장은 바로 기억해냈어요. 아, 그 애. 고등학교 때 영채 친구였죠. 퍼즐 조각이 맞물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주하늘은 정원을 불러 조용히 말했죠. 엄마가 슬슬 알아차려. 각오해. 진세훈도 공난숙이 사람을 붙여 정원의 뒤를 캔 사실 그리고 헤라와 함께 있는 사진이 찍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공난숙과 마주 앉아 예비 시어머니 만난 것뿐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공난숙은 그 말에 속으로 얼어붙었죠. 왜 이 애를 보고 영채라고 생각하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지만 속에서는 화산처럼 분노가 들끓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영채가 아니라 차정원이 우리를 속이고 있구나.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녀는 곧장 영채 집에 미리 가서 현관을 지켰고 들어오는 정원을 붙잡아 말했습니다. 다 알아. 그때 정원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직진했죠. 영채는 파리에 있어요. 모델 남자친구랑. 전화를 제가 받아요. 한 달만 제가 영채 역할을 할게요. 공난숙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계산했어요. 건양가로 가서 당장 말하자. 정원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가면 결혼은 깨져요. 결혼이 깨지지 않게 하려면 영채가 올 때까지 제가 끌고 가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진심을 꺼냈죠. 영채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 순간 이야기는 전혀 다른 곡선을 타기 시작했어요. 공난숙은 정원의 무모함에서 유용한 도구를 보았고 정원은 공난숙의 권력에서 기회의 문을 봤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줄 알면서도 손을 맞잡았죠. 이 거래는 오래가기 어렵다는 걸 둘 다 알았지만 적어도 한 달은 충분했습니다. 한 달이면 사랑이 싹트고 증오가 굳고 진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한 달은 또 다른 복선들을 끌고 옵니다. 첫째, 오르골. 정원이 잠들기 전마다 감던 그 상자 안은 멜로디 외에 작은 비밀 하나를 더 품고 있을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 여기서 더 까면 스포죠. 다만 그 비밀이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는 의심과 누군가의 목소리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 남겨둘게요. 둘째, 면접 문자. 그 오피스텔로 정원을 불러낸 그 문자 누가 보냈을까요? 면접위원? 아니면 정원을 넘겨보려던 또 다른 손? 그 손은 아마도 돈과 권력의 냄새를 동시에 풍길 겁니다. 셋째, 사진. 헤라와 정원의 쇼핑 사진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찍었을까요? 사진은 늘 프레임 바깥이 더 중요하거든요. 프레임 밖에 서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음 회를 흔들 여지가 커요. 넷째, 차기범. 복도에서 스쳐 지나간 그 뒷모습은 결국 과거 사건의 문을 열 열쇠예요. 누명, 알리바이, 그리고 금은방의 이상한 통장 거래. 회장님이라는 존칭이 수화기 너머에서 낮게 떨어진 순간이 언젠가 다시 재생될 수 있다면 그때 판은 뒤집혀요. 다섯째, 하늘의 고백. 하늘은 끝내 직접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신 행동으로, 침묵으로,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증명으로. 그게 하늘의 방식이니까요. 이제 다음 회차에서 궁금한 건 이거예요. 한 달이라는 시간표가 누구의 편에 서느냐는 거죠. 사랑이 시간을 이길지, 권력이 시간을 비틀지 아니면 오래된 진실이 시간을 멈추게 할지. 단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이 이름의 연극은 곧 이름의 재판으로 바뀔 거라는 사실. 그리고 그 재판정에 누가 먼저 들어서는지에 따라 누군가는 망가지고 누군가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정원은 말했죠. 영채로 살아보고 싶어요. 좋아요. 그럼 살아보세요. 대신 끝까지 살아남아 보세요.